네, 안녕하십니까. 주고생입니다. 네, 이제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했으면은 우리가 이제 돈을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은행을 방문해서 주택담보대출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편에서 계약서 체결했고 이제 계약금까지 납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도금이나 잔금 처리하기 위해서 은행을 방문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제 뭐 여유가 있고 뭐 15억 이상 뭐 현찰 있으신 분들은 그냥 현찰로 바로 매수를 하면 되고 은행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행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매수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첫 번째랑 두 번째 스텝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담보대출 종류를 파악을 하고 내가 가용 자산 파악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이제 적정 매수 금액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이제 우리가 파악을 했고 그 다음에 계약서 체결한 다음에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이제 가는 차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출을 받으러 가는데 처음인 경우에는 막 어리버리해서 뭐 사기당하면 어떡하지 했는데 사실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은행 같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은행 창구에서 직접 상담하고 진행하는 경우, 그다음 두 번째는 대출 상담사를 통해서 금리를 안내받고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굳이 대출 상담사 뭐 받으면 좋긴 한데 여기 사이트 잘 돼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 여기 들어가시면은 전체 은행을 클릭을 하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거의 제1금융 은행들 많잖아요. 여기 전체 한 다음에 2022년도 7월 기준으로 분할 상환 방식 주택담보대출 이렇게 클릭하시고 대출금리 상세보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은행별로 나와요. 제가 쭉쭉쭉 보니까 신용 등급 1, 2등급 기준으로 대출 금리를 보면은 경남은행이 4.14, 보통 한 4점대 초반대로 많이 지금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가장 싼 게 KB 국민은행이 가장 싸더라고요. 3.99. 그 다음 두 번째로 싼 게 여기 쭉 하나은행 4.2%,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금리가 한 4% 정도 육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전에 은행별로 제1금융권 은행별로 가장 이제 금리가 싼 은행을 한 두세 군데 정도 파악을 해서 이제 뭐 미리 정해 두는 게 이렇게 사이트를 통해서 정해 두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위 은행을 세 군데 정도 정하시고 가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대출 상담사를 통해서 금리를 안내받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뭐 부동산에서 가통 이제 보통 안내해 주는데 간혹 뭐 사칭 사기 같은 게 있으니까 대출 상담사 통해서 반드시 아래 사이트에서 이제 대출 모집인 포털 사이트에서 지금 뭐 이렇게 좀 오류가 나와 있는데 좀 다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실제로 그분이 맞는지 조회를 해보고 사진 얼굴 대조 필수하고 절대 돈 송금하는 거 아닙니다. 대출 상담사한테. 그래서 이렇게 절대 사기 당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1금융권을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은행 한 두세 군데 정도 좀 알아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 이제 준비 서류가 있어요. 사전에 이렇게 준비해서 가면 좋겠죠. 우리 주민등록 등본,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그 다음에 인간도자, 인간증명서, 전입세대원 열람서, 우리 아까 계약했던 매매 계약서 있잖아요. 그 다음 원천징수 영수증,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특시, 개인신분증 이렇게 있는데 이 3번이랑 4번 빼고 나머지는 다 인터넷으로 집에서 다 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3번, 4번은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주민센터 미리 방문해서 발급 받으셔야 되고요. 나머지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사전에 준비하시면은 수월하시겠죠. 네, 이제 대출을 일으킬 때 또 부대 비용이 좀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제 인지세가 들어갑니다. 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 규모에 따라서 7만원, 뭐 15만원, 10억 초과의 경우에 35만원 있는데 이걸 우리가 다 부담하는 게 아니라 은행이랑 저희랑 반반씩 이제 부담하게 될 것 같고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 1억에서 10억 이하를 대부분 빌리실 거기 때문에 7만 5천 원 정도 인지세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국민주택 채권을 뭐 매입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 저도 이게 처음 들어보는데 준조세적 성격을 지닌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금 걷어가기 위해서 뭐 만든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샀다가 다시 되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그냥 일반적인 수수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10만 원에 3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출 일으킬 때도 그래도 한 2, 30 정도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은행 대출 상품의 우대금리가 있습니다. 자, 뭐냐.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이 가능하면 당연히 이거 3개로 하는 게 훨씬 금리가 유리하기 때문에 이걸 우선 고려하셔야 되고요. 자, 그게 안 되면은 은행 자체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 사용해본 것과 같이 주거래은행이라고 해서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아까 그 사이트 있잖아요. 금리 비교 사이트 이거 바탕으로 가장 싼 거, 금리 낮은 거 찾아가지고 알아보고 가시는 게 답입니다. 그래서 가시면은 거기서 이제 우대금리 요건이 있어요. 급여이체 우대, 신용카드 실적 우대, 금융상품 우대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뭐 이렇게 뭐 귀찮고 막 이거까지 해야 되나 할 수 있는데 자 0.5% 정도 금리가 차이 난다. 30년 상환 기준 1억당 750만원이 차이 난다고 하네요. 그럼 내가 4억을 빌렸다 하면 총 30년 동안 3천만 원이나 차이 난다고 합니다. 그냥 이거 하시는 게 답이에요. 이거 웬만하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정도까지가 이제 뭐 대출하고 대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오늘은 짧게 마칠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로 아파트 이제 매수 절차에 대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